안녕하세요. 저는 지옥에서 인간계까지 현실적인 10년간의 여정을 발표할 정진용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발표자 소개는 이제 보통 뭐 했는지 적는데 제가 연봉을 오픈을 하다 보니까 어떤 회사를 다녔는지 밝힐 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제 나이만 적어두었습니다. 93년생 정진용이고요. 이번 발표에서는 레카라쿱의 당토, 합격설은 엄청 많은데 정작 중소기업 또는 스타트업에서 시작한 사람들은 뭐하고 살았는지, 대5천 시대를 열어준 이제 여러 대기업들, 현실적으로 중소기업 개발자는 언제 도달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중소기업 10년차 개발자는 뭐하고 살았는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목차를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번 달 기준으로 제가 만 10년을 채웠더라고요. 어쩌다가 11년차 개발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총 6번의 회사를 경험을 하고 5번의 이직을 하였습니다. 일단 보시죠. 첫 번째 회사 키워드입니다. 3D 출장, 야근, 1800 임금 재불, 입대. 첫 번째 회사부터 키워드가 많이 암울한데 이렇게 각 회사별로 키워드를 먼저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회사 키워드는요, 전역, 안드로이드, 마당, PHP 이렇게 4개인데요. 두 번째 회사는 8개월밖에 다니지 않아서 키워드가 많이 없어요. 세 번째 회사는 스톡옵션, 윤리적 결함, 회식, 분위기, 어게인, 임금 체불입니다. 이번에 많이 좀 흉흉한 것 같은데 스타트업 꽂힌 이제 스탁옵션도 있고 윤리에 대한 내용도 있고 어떤 키워드가 될지 기대가 되네요. 네 번째 회사입니다. 아이디어, 사수, 리더, 분위기, 동아리, 1억, 그리고 마지막일 수도 있는 임금 체불입니다. 제 생각에는 얻은 게 가장 많다고 느끼는 회사 중 하나예요. 이때 정말 많이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는 재밌고 위험한 썰이 있으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회사입니다. 총 4년을 다녔던 회사로 제일 긴 재직 기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키워드는 300, 스타트 멤버 1억, 리더 5000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과 동일하게 1억이 있는데요. 어떤 키워드인지 상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회사입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고요. 사실상 여기서는 현재 제가 느낀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키워드는 사수, 리더, 분위기, 도전이라는 키워드고 이제까지 키워드 설명은 다 드렸는데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첫 회사부터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회사는 2012년 2월부터 14년 11월까지 다녔습니다. 3D라는 키워드는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예상을 하셨을 것 같은데 3D 직종이에요. 저 당시 개발자 취급이 딱 3D 직종이라고 불릴 정도로 안 좋았거든요. 제가 군 특성화학과를 나오다 보니까 졸업을 하면 부사관으로 입대를 했어야 했는데 그걸 거부를 하고 이제 개발자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을 때 교장 선생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게 있었어요. 개발자라는 직업은 골방에 틀어박혀서 퇴근도 못하고 담배 연기 가득한 곳에서 월급도 못 받으면서 일을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사실 저는 그때 그 이야기를 몰랐어요. 사실 너무 개발자가 하고 싶었고 그게 교장 선생님의 저주가 될지를 몰랐습니다. 실제로 야근을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집 가서 씻고 출근을 하는 행위를 한 달 정도를 반복을 했어요. 심지어 이 당시에는 사무실에서 담배도 피셨거든요. 중간에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반지하 사무실로도 이사를 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선생님 말씀대로 골방에 박혀보기도 하고 담배 연기 나는 사무실에서 돈도 못 받으면서 야근을 하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많이 제가 미우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저주를 내리셨겠죠. 네, 다음입니다. 다음 출장은 해외 출장이거든요. 해외 출장은 약간 설레고 기대가 되고 뭔가 드라마 같고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저는 일본으로 출장을 갔다 왔어요. 첫 해외여행이었는데 근데 어떤 식으로 다녀왔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금토일을 출장을 갑니다. 일요일 마지막 비행기로 돌아왔어요. 그럼 보통 집에 가잖아요. 근데 저는 회사를 출근을 해가지고 밤새 개발을 해요. 밤새 개발을 하고 갑자기 이제 월요일 날 개발자는 그래도 거기 남아서 일주일 정도 QA를 받아주면서 이제 실시간 대응을 해야 하지 않겠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마지막 비행기를 끊어주시더니 그 짐을 들고 그대로 다시 일본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일주일간 일본 출장을 다녀왔는데 그래도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정말 재밌었어요. 도쿄 직장인들 사이에서 점심도 먹고 맥주도 마시고 엄청 편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1800이죠. 위에 적힌 것처럼 제 초봉이었는데요. 이 당시 평균 연봉이 고졸이 1,800만 원, 전문 대졸이 2,000에서 2,200 정도, 그리고 대졸이 2,400 정도 됐었는데요. 이 당시 신입 경력 할 거 없이 3개월간의 이제 수습 기간에는 월급의 70에서 90% 정도의 월급을 제공을 했었는데 평균 80% 월급을 제공을 했었습니다. 이제 발표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찾아보니까 IT 기업에서는 이제 많이 사라진 문화인데 요즘 아직도 사회 전반적으로 많이 남아있는 문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위에 적힌 것과 동일하게 차근차근 올라서 2,400을 달성하게 되었죠. 그래서 임금 체불은 약 4달치 급여와 퇴직금을 체불을 당했는데요. 밑에 키워드인 입대랑 물려가지고 제가 12월 입대였는데 14년 3월부터 임금 체불이 조금씩 시작이 됩니다. 이게 중간에 그만두고 본가를 내려가기에는 12월까지 시간이 너무 아깝고 그래서 내려가기도 참 애매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11월까지 버티자 하다 보니까 저렇게 쌓여버렸고 아마 입대하고 나서도 어느 정도 받았는데 그래서 총 한 800만 원 정도를 받지 못하고 회사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입대 이제 논산훈련소로 이제 12월에 입대를 하게 되죠. 이것도 이제 좀 사연이 있는데요. 원래 이제 병특 TO에 있는 회사에서 14년도에 우리 회사로 와달라라는 이제 오퍼를 받고 가기로 이제 약속을 해놨었는데 14년도 제도가 1에서 3급까지 현역 대상자들은 이제 특성화고 졸업자들에게만 TO를 주도록 변경이 돼가지고 결국 가지 못하고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전역을 하고 나서 첫 회사입니다. 실제로 16년도 9월 말쯤 이제 제가 말년 휴가를 나와가지고 회사 5군데 정도 면접을 보고 확정을 짓고 복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2년간의 공백이 있다 보니까 연봉 계약을 2,200으로 하고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2년 동안 안드로이드 생태계가 엄청 많이 변화를 했었어요. 새로운 라이브러리들이 엄청 많이 나왔고 개인이 만든 오픈소스가 구글에서 채택하는 경우도 많아졌고 개발도 엄청 편해지고 재밌어졌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번에는 꼭 안드로이드 개발을 계속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회사를 가니까 정작 안드로이드 프로젝트가 웹뷰로 되어 있고 하이브리드 앱인 거예요. 그래서 웹 빌더 회사다 보니까 만든 웹을 앱으로 보여주는 게 전부였어요. 그래서 사실상 안드로이드로 입사를 해서 1년 정도 이제 오류 수정을 하고 나니까 안드로이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PHP로 이제 웹 개발하라는 요구를 했었죠. 그래서 직무 전환의 기회가 될 뻔했는데 위에 적은 것처럼 저는 무조건 안드로이드 개발을 할 거야 라는 마인드를 가졌다 보니까 서로 핏이 안 맞았던 거죠. 사이프 동아리에서도 누군가가 비슷한 말을 했었거든요. 혹시 회사에서 다른 개발 스킬을 요구하면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사실 지금이라면 뭐 할 수 있지 당연히 해야지 라는 마인드겠지만 대답을 하면서도 이 당시 이야기를 해줬었거든요. 이 당시에는 제가 경력이 쌓이기 전이었고 일단 안드로이드가 너무 하고 싶었던 시절이었고 조금 많이 고집을 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는 키워드가 많이 없습니다. 이직 준비를 한 6개월을 하다 보니까 안드로이드를 하고자 했고 그래서 빠르게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당이 있는 회사, 이 회사가 마당이 있었거든요. 엄청 낭만 있었어요. 단독주택을 개조해서 사무실로 만들어가지고 스타트업 같고 힘들 때 마당 나가서 햇볕 맞으면 정말 좋았습니다. 네. 세 번째 회사입니다. 이게 퍼센트로만 보면은 27%의 연봉이 올랐어요. 근데 이때부터 사실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연봉에서 퍼센트는 어느 정도 수준이 아니면은 큰 의미가 없을지도 모르겠구나라는 걸 느꼈을 때가 이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스톡 옵션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스톡 옵션은 스타트업의 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 당시 분위기가 뭔가 스타트업을 다니다가 엑싯을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스톡 옵션 받은 멤버들도 큰 돈을 벌고 나가고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 스톡 옵션 받았을 때 뭔가 이제 나에게도 특이점이 온다. 스톡 옵션 3천만 원이 이게 3억이 될지 30억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 3년이 스톡 옵션을 받고 3년간 회사에 재직을 해야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처음 받았을 때는 저는 제가
당연하게 3년을 다닐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밑에 임금 체불이 있어서 아시겠지만 월급이 자꾸 밀려요. 뭐 3일, 처음에는 3일, 5일, 일주일, 2주일 이렇게 밀리는데 대표님은 자꾸 놀러 다니시는 거예요. 회사 규모가 10명이 안 됐는데 그래서 직원들끼리 엄청 친했어요. 뭐 커피 타임 때마다 인사팀 분이 막 대표님 경비 처리한 걸 말씀을 해주시는데 너무 놀러 다니시는 거예요. 1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경비 처리를 하시는데 우리 월급은 사실 밀리는데 계속 3일, 5일씩 밀리면서 자기 경비 처리는 제일 먼저 받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도 어떻게 되냐면 놀러 다닙니다. 네, 놀러 다녀요. 놀러 다니면서 우리도 맛있는 거 먹자. 한식 파인다이닝, 뭐 미쉐린, 뭐 마장동. 제가 지금까지 다녔던 회사 중에 제일 고급진 걸 많이 먹어본 회사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좀 겹치네요. 이게 일은 없고요. 일은 없고 대표님은 뭐 놀러 다니고 그리고 뭐 간간히 늦어지는 이제 월급 이런 것 때문에 회사가 거의 놀자판이었어요. 옆에 개발자분은 영화를 보시고 점심 먹을 때 저한테 막 어떤 영화를 봤는지 알려주시고 그리고 뭐 아시는 분들은 계시겠지만 이 당시 17년도, 18년도가 비트코인 붐이 일어났을 때거든요. 그래서 막 옆집 아주머니도 비트코인 투자를 했을 텐데 그래서 개발자들이 다들 코인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코인 이야기만 하고 그래서 공부도 안 되고 분위기도 안 좋았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바로 런을 했습니다. 이미 임금체불을 한번 경험을 해봤고 그래서 빠르게 이제 이직을 하면서 월급을 그래도 체불된 금액 없이 다 받게 되었습니다. 자, 네 번째 회사인데요. 여기서 14% 정도 올려서 이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앞에서 말한 회사에서 제일 많이 성장을 한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앞선 회사에서는 매번 1인 개발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2인 개발을 하게 되고 사수란 게 생기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연차로서는 5년차, 6년차가 됐지만 사실 제가 이때 나이가 26살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신입으로 입사할 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거진 신입 취급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저보다 어린 분이 회사에 안 계시기도 했고 회사 규모가 많을 때는 80명, 제가 퇴사할 때도 한 40명 정도 있을 정도로 앞선 회사보다는 훨씬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수분께도 엄청 많은 걸 배우기도 했고 자바에서 코틀린으로 넘어가던 시절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도 코틀린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밟았었습니다. 그래서 스펙적으로도 많은 정돈을 했던 것 같아요. 리더, 잘 안 보이죠? 리더는 이제 회사마다 이제 팀장님이 항상 계셨었는데 이런 팀장님은 사실 처음이셨어요. 안드로이드 팀장님이 50대셨거든요. 저희한테는 야근을 하지 말라고 이제 등 떠미시고 저희 퇴근할 때쯤 되면은 코틀린 책을 그렇게 읽으시는 거예요. 저희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때마다 퇴근 후에 그 기술에 대해서 따로 공부하시고 리더가 약간 그러니까 팀원들이 좀 더 약간 더 업무에 집중을 하게 되고 더 많이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뭔가 리더가 되려면은 저런 사람처럼 돼야겠다라는 거를 많이 느낀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앞에 회사 분위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번 회사 분위기는 너무 좋았어요. 뭔가 진짜 IT 회사 온 느낌이었거든요. 개발자들의 대화, 네트워크, 언어, 뭐 디자인 패턴, 심지어 뭐 iOS 개발자분이 이때 저보다 9살이 많으셨는데 딱 저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 못하는 애들이 야근하는 거다. 너 야근할 거야? 그러면은 아니요, 저 야근 안 할 건데요. 이제 이악 물고 막 야근 안 하려고 처리하고 다 같이 칼퇴하고 집에 가서 로스트아크 레이드 돌리고 그랬거든요. 회사에서만 일하는데 뭔가 성장하는 기분이 들고 막 몸에 피가 돌고 살아있는 기분이 들고 이때는 개발을 할 때보다 레이드를 할 때 욕을 더 많이 먹었어요. 진용아 궁을 그렇게 쓰면 어떡하니 죄송합니다 막 이러면서. 그리고 이때부터 동아리 일상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전 회사 다닐 때는 이제 디프만 4기 모집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떨어졌었어요.
뒷부만 4기를. 근데 이번 회사에서는 뒷부만 5기를 지원을 하고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발자들 커뮤니케이션을 시작을 하게 됐죠. 그때가 딱 18년도 9월이었는데 이제 회사 외적으로 제대로 성장하기 시작한 게 저 때였던 것 같아요. 그 전에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도 결과물이 없거나 아니면 결과물이 뭘 내야 할지 모르고 고민을 하다가 프로젝트를 엎은 게 진짜 많았는데, 동아리를 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개발자들의 대화도 열심히 하고 안드로이드도 보이는 거다 보니까 UX, UI 그리고 운영 측면에서 동아리에서 정말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릴 건 버려야 한다. MVP에 대해서도 진짜 많이 배웠고요. 좋은 사람들도 많이 알았고, 뭐 내가 좋은 사람이 되려면은 좋은 사람 곁으로 가야 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저는 동아리를 하면서 그걸 제일 많이 경험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다들 너무 열심히 살아요. 적당히 놀고 싶은데 다들 공부를 하고 운동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나는 다리가 찢어지는 뱁새인데 결국 성장은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아리를 못 잊고 계속 하게 된 것 같습니다. 1억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무지해서 일어난 일인데요. 밑에 임금체불이라는 키워드가 있잖아요. 이와 관련된 건데, 이전 회사에서 코인이 유행했던 시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이 회사에서 직접 코인을 발행을 합니다. 이때가 딱 마구잡이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코인을 찍어내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저희 회사에는 코인 전문가가 없었고, 그러니까 외주를 주고 코인을 발행을 합니다. ICO를 하고 코인 공개를 해서 이제 코인을 판매를 하고 이제 이거를 현금화를 해서 월급을 줘야 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계좌 실명제 때문에 회사 계좌를 뚫는데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회사 분위기는 이제 이전 회사 분위기가 제가 코인을 하던 분위기였다 보니까 회사 내에 현금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현금화를 하게 됩니다. 비트코인을 받아서 그걸 판매를 하고 회사 계좌로 입금하는 형태로 계속 월급이 지급이 됐어요. 이게 한 3, 4회 정도 진행이 됐었는데 제일 큰 금액이 1억이었어요. 근데 이제 1억 이상은 회사 계좌로 받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수표로 뽑아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인사팀장님이랑 저랑 같이 이제 은행에 가서 수표로 1억을 뽑습니다. 제 뒤쪽에 인사팀장님이 서 계시면서 제 쪽을 계속 보시니까 은행은 분이 혹시 범죄에 연루된 거냐, 뒤에 저분이 협박을 한 거냐, 지금 말을 해야 도와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했죠. 이거는 제 돈이 아니고요, 회사 돈이고요, 이게 회사 월급입니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인사팀장님이랑 결국 각서를 쓰고 이제 1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제 통장에 1억을 찍혔던 날인 것 같아요. 약 2시간 정도 제 통장에 머물렀던 소중한 친구였고요. 근데 사실 이러한 행위가 정말 위험하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엄청 위험한데, 그 당시에는 내가 이걸 안 하면 회사 사람들은 월급을 못 받는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이 될 임금 체불입니다. 이제 코인 회사가 아닌데 코인을 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안 좋았잖아요. 전 회사를 생각하면 바로 런하는 게 맞는데, 첫 사수 그리고 이제 너무 좋은 리더 그리고 너무 좋은 분위기, 이걸 포기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 회사와는 다르게 회사가 돈을 못 벌어? 근데 MAU가 한 100만씩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광고를 달자, 어디에 달아야 광고 수익이 좋을까, 이거를 개발팀 내부에서도 엄청 많이 고민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기획도 하고,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좀 쉽게 떠날 수 없었는데, 그래도 뭐 일단 임금체불이 있었으니까 그만둬야겠죠. 그래서 팀 중에서는 제가 먼저 나오게 되고 아마 2개월 내에 대부분의 개발팀 분들이 퇴사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임금채권 우선 변제 제도라는 게 너무 잘 돼 있었어요. 최대 1,000만 원까지 이제 3개월 분의 급여와 아니면 3년치의 이제 퇴직금을 이제 보장을 해줬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총 이제 80만 원 정도의 임금만 체불이 되고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5번째 회사. 이 회사는 뭔가 저에게 진짜 애증인 회사거든요. 이번에는 이제 3개를 한 번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전 회사를 그만두고 이번 회사에 넘어올 때 이제 여기저기 면접을 많이 봤는데 약간 스타트업 뽕이 좀 덜 채워졌었나 봐요. 그래서
여기 아이디어가 저한테는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드는 아이디어였고 면접 자리에서도 서로 아이디어 이야기만 하고 어떤 식으로 수정할지만 이야기하고 그래서 지금 시작하면은 나쁘지 않는 아이디어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입사를 하게 됩니다. 서로가 너무 마음에 들어 했으니까. 그래서 대표님께서 그 당시에 그러셨어요. 1년치 월급 줄 돈은 있으니까 임금 체불 걱정하지 말고 와달라라고 하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연봉 협상까지 끝내고 가게 됐습니다. 그때 금액이 저 새우 300을 맞춰주세요 였거든요. 이제 위에 보시면은 연봉 4,200이 새우 300이 딱 나와요. 처음에 제시했던 연봉이 4,000이셨는데 제가 4,200이어야 새우 300이던데요. 이거 맞춰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맞춰드릴게요. 그래가지고 바로 갔거든요. 여러분들도 사실 좀 애매하다, 내 연봉이 좀 애매하다 싶을 때 새우를 한번 맞춰보세요. 그럼 좀 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명일 때 이제 대표님 그리고 iOS 개발자 2명이 있을 때 제가 안드로이드로 합류를 해서 해당 사업을 1년 정도 진행을 하다가 접었습니다. 제법 이제 하루에 결제율이 4천만 원 정도 찍혔을 정도로 좀 나쁘지 않게 잘 됐어요. 근데 인플루언서 후원 서비스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접게 됐고 새로운 사업을 같이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입사한 지 만 2년 되었을 때 제대로 시작을 한 건데 그 전에 1년 정도의 준비 기간이 있었어요. PC 개발자분을 뽑고 1년 정도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이제 신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스타트 멤버니까 좀 기대하잖아요. 아까 스타트업에 꽂힌 그런 것들. 그래서 1억 혹하지 않습니까? 이제 해당 사업에서 첫 투자를 이제 보통 그 당시에 그 사업이 첫 투자를 보통 100억 이상 받을 수 있는 사업이었어요. 그렇게 투자가 진짜 엄청 강세했던 사업인데 사실 그 정도 받으면 줄 것 같기도 하고 이미 2년이나 같이 일을 했고 드디어 뭔가 스타트업 인생에서 광명이 오는 건가 싶었거든요. 근데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날짜가 보니까 코로나 막바지여가지고 투자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0억이 아니면 투자를 안 받겠다라고 대표님이 선언을 하시는 바람에 중간에 투자를 못 받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뭐 저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 아이템이 괜찮았고 재밌었고 그래서 이제 다음이 5천 이 발표 안 보이네요. 이 발표의 핵심인 5천이 신사업 시작할 때 맞추게 되었습니다. 사실 연봉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21년도에 이 금액을 달성했으니까 연차로는 한 7, 8년 차 정도 됐고요. 나이는 제가 그 당시에 29살이었습니다. 제법 누군가에게는 빠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늦을 수도 있는 금액이었는데 앞선 여러 회사들 그리고 여러 사연들이 합쳐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일반 회사로 치면 과장급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회사를 왜 그만두게 되었을까? 이 리더, 저번 회사에서 말하는 리더는 팀장이었잖아요. 이번 회사의 리더는 CTO와 CEO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타트업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이 나가지 말아야 할 이유를 항상 제시를 해주셨어야 돼요. 근데 이게 사람이 갑자기 많아지다 보니까 대표님께서 정보를 계속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기획팀이랑 개발팀이랑 만나지 마라. 운영팀이랑 개발팀이랑 만나지 마라. 서로 문서로만 이제 이야기를 해라. 그러다 보니까 개발자들이 너무 SI처럼 일을 하고 근데 우리는 스타트업인데 지금 해야 할 게 너무 많은데 계속 개인적으로 소통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계속 강조를 하셨거든요. 서로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회식도 없었고요. 그래서 결국 이거를 고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저랑 이제 다른 기획팀 분들이랑 열심히 고치다가 보니까 결국 나머지 사람들은 나가게 됐습니다. 저 포함해서. 이제 발표도 막바지에 다 와가는데요.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이다 보니까 제가 말을 꺼내기가 참 조심스러워요. 저는 아직 뭔가 더 배워야 하고 배울 게 많은 것 같은데 나 아직 30대 초반인데 본격적으로 뭔가 사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물론 이전 회사에서도 퇴사 3, 4개월 전에는 신입 안드로이드 개발자분을 뽑았어요. 근데 그분과는 소통을 하지 못하고 저는 이직 준비를 할 때다 보니까 그만두게 됐는데 이제 이번에는 어느 정도 개발 문화도 잡혀 있고 제법 일하는 문화가 좋은 회사로 넘어온 상태에서 받은 부사도다 보니까 처음에는 많이 부담스러웠거든요. 오히려 그분이 더 저보다 회사를 많이 있기도 했었고
한 지금 6개월, 7개월 차 정도 됐는데 물론 부사수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법 나쁘지 않게 잘 지내는 것 같아요. 확실히 느낀 거는 부사수분이 이슈 처리나 추가 기능 개발 같은 걸 더 많이 하고 제가 퍼포먼스나 성능 위주로 더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리더, 3연속 리더인데요. 제가 이전에 회사에 리더들에게 쌓인 게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오니까 광명을 찾은 거예요. 리더분이 만들어 놓은 문화도 너무 좋고 계속 만들려는 문화도 너무 좋고 뭔가 좀 문화가 뭔가 좀 침체된다고 싶으면은 먼저 나서서 문화를 바꾸는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팀의 팀장 대행으로 계셨다가 다른 팀의 팀장 대행으로 실장님이 넘어가셨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제 다른 팀 분위기가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너무 적극적이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팀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직전 회사에서 느끼지 못한 개발팀 간의 단합, 뭐 프로젝트 이해도도 높고 프로젝트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스타트업이 아닌데 스타트업처럼 일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분위기가 훨씬 좋은데 지금은 이제 한 7개월 정도 되니까 회사 단점이 조금씩 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번 키워드는 회사에 관한 건 아니고 제가 만 10년 정도 돼서 제가 요즘 생각하는 마음가짐인데요. 요즘은 약간 일단 해라로 살고 있습니다. 내일의 책임은 내일의 내가 지는 거다. 약간 그래서 뭐 이 자리에 나온 것도 그렇고요. 동아리, 뭐 마라톤 신청, 강의, 멘토링 기회 있을 때 신청해보고 있고 사내에서도 TF팀, 뭐 회의, 들어갈 수 있는 회의 이런 것들을 참석을 해서 책임질 수 있는 걸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요. 10년간의 소감. 네. 제 10년간의 소감입니다. 사실 절경이고 장관이고 신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0년 전에는 그저 퇴근하면 집 가서 놀기만 하던 사람이었는데 여러 회사를 겪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성장을 이뤄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